11월 22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얘기는 패스를 할까 하고요. 오늘 크게 이슈였던 메리츠 3사 관련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많아서 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고요. 오늘 이렇게 점상을 쳤죠. 메리츠 쪽은 그래도 금융사들 중에 꾸준히 우상향하고 괜찮은 종목이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를 좋아하지 않아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메리츠 금융지주 3사 모두 상한가를 찍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시총이 조 단위인데 모두 상한가를 찍었네요.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카카오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회사를 분할하면서 상장을 해서 많이 해먹었었죠. 그런데 메리츠는 이번에 합병은 아니지만 합병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 자회사 편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메리츠 3사로 쏠리면서 무거운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메리츠에서 정말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계속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기 드문 뉴스라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슈가 계속 될 거라 생각하는 한편 또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내일도 점상을 치면서 걸어 잠글지 아니면 매수를 할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야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규 진입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점상 치지 않고 매수 기회를 줘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느낌이 큰 거 하나 터트리면서 현금 보유 중인 개미들의 자금을 마지막으로 쓸어 담으려는 느낌이 들어서요. 조금은 음모론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며칠 내내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커진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애초에 메리츠 정도의 종목이 이렇게 점상이 나온 것부터 예사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특징과 케이스를 가져와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은 구조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같다고 보는 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흡성대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투자 관련 단어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시장에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면서 혼자만 상승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가상화폐 물량을 모두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보통은 하락기 이후에 나오는 현상이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물려있는 것도 손절을 하고 비트코인 매수에 동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하나에 시장 자금이 쏠리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다른 코인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흡성대법이 나온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비트코인이 상승 후에 횡보를 하면서 자금들이 다른 알트코인들로 분산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공포감을 주면서 하락기로 들어서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온다면 지금 현금화된 현금들까지 모두 빨려 들어가면서 개인들의 자금을 털어갑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래에서 매수하고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불을 붙여줄 케이스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상한가한 걸로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증시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승 후에 꼭대기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건 개인들일 거니까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메리츠 3사 거래대금과 매매 동향을 매일 체크를 해보려 합니다. 그 이후의 대응은 메리츠 상황을 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려 합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어제 음봉이 2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오늘 바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매수 물량 보유한 상태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바텀 레벨까지 내려온다면 비중을 키워서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텀 레벨까지 안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꽤 많이 터지면서 내려갈 확률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네요. 솔루엠은 224일선까지 언젠가 터치를 하러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기대를 했던 대로 오늘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거래량도 잘 터져주기는 했는데 아직 반등이 확실히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쪽 채널 위로는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때의 장대 음봉의 시가 32,000원 라인까지는 돌파를 확실히 해줘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의 음봉이 페이크였음을 확신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남은 이번 주 거래일 움직임을 잘 봐야겠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포지션 정리 이후에 또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음봉이 나오는 동안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꽤 작용을 하는 듯 합니다. 상승을 할 거라면 지금 위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이쪽 매물대 상단에 걸치면서 마감을 한 상태죠.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쪽 바닥을 한 번 더 찍으러 내려온다면 손절 짧게 잡고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은데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면서 내려가면 이쪽 바닥도 깨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본 후에 매수를 하던가 할 생각입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어제 21선을 깬 이후에 오늘 리테스트를 갔다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이 지금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저항을 받아내면서 지지를 해줄지 봐야겠네요. 이쪽에서 나온 음봉이 거래량이 별로 크게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클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세력이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괜찮았어서 아직 수익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 또 하락을 깊게 만들어낼 줄은 예상 못했네요. 증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단기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듭니다.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60일선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래량도 잘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하루 더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습니다. 대명에너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려면 이쪽 추세선 돌파가 나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쪽 추세선에 저항에 맞고 내려온다면 또다시 조정으로 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돌파한 이후에 계속 이쪽 추세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을 해줄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오늘도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이 살짝 이렇게 꺾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5일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캔들 그림만 보면 정말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내일 일시적으로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121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쪽 채널에 진입을 다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RSI 상으로도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잘 봐야겠습니다.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기대했던 대로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터진 편이라 내일 또 눌림이 나올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계속해서 전일 거래량보다 점차 줄어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죠. 그래야 매도 물량 소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쪽 채널 하단이 깨지는 모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224일선의 지지는 확실하게 받아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당분간 시노펙스 물량은 계속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224일선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